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거래 로스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블랙 선데이처럼 빡 떨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손절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손절되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 거래 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알트코인마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죠. 팔지도 못하고 물렸는데 계속 떨어져 보십시오. 사람 미치죠. 자, 그럼 이번 블랙 선데이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추풍낙엽했다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찬스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비트럼이라는 알트코인입니다. 국내에도 상장되어 있고 국제거래소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구매 타이밍과 판매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게 20% 판독 박스입니다. 여기서 20% 판독 박스에서 구매 타임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판매 타임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3시간짜리 보금 박스가 쳐졌고 그 다음에 3시간 지나니까 여기에 이어받아서 이 가격을 이어받아서 바로 오쇼 박스가 설치됐습니다. 오쇼 박스가 설치돼서 드디어 제일 위에서 리밋으로 거래됐습니다. 여기서는 10% 이익을 받고 여기에서 한 3% 이익 받으니까 불과 하루도 안 돼서 13% 정도의 이익이 생긴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구매 타임이 있느냐? 없죠.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쭉 내려갔고 여기서 6% 판독 박스를 쳐게 되면 6% 이하 내려갔기 때문에 만일 이 가격이 이 라인 위로 올라가면 그것은 구매 타이밍이 되겠지만 지금은 구매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 코인은 종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다른 코인 블록코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코인 역시 지금 현재 여기서 이것이 20% 판독 박스가 형성됐죠. 그래서 여기서 구매 타이밍이 생겼고 또 3시간 동안에 추격 보험 박스가 설치되었다가 여기서 체인지됐죠. 여기서 오쇼 박스로 체인지되면서 드디어 이 위에서 거래됐습니다. 역시 여기서 약 한 12% 정도 수익이 생겼습니다. 짧은 시간에 12% 정도 수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는 바로 여기가 전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이 전고점 위로 올라온 게 없죠. 전고점으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다시 구매 타이밍이 되려면 쭉 내려가서 다시 20% 판독 박스가 형성이 돼야만 우리가 작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판독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기서 소용가치가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알케미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 판독 박스가 설치되면서 구매 타이밍이 생겼고 역시 여기서 3시간짜리 추격 보험 박스가 설치돼서 여기서 3시간 지나서 이어받았는데 오쇼 박스가 이어받았는데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서 반 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본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6% 판독 박스에 걸렸습니다. 6% 판독 박스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의 6% 이상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작전 세력이 준동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판독을 하게 돼서 여기서 다시 구매 타이밍이 형성됐습니다. 구매 타이밍이 형성되는데 여기는 리밋 박스가 없다 그랬죠. 여기서 그래서 오쇼 박스를 설치되는데 재수없게 쭉쭉쭉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서 먹을 걸 못 먹고 오히려 10%를 손해봤죠. 그런데 이 10%는 사실상은 10% 손해본 게 아니라 여기가 본전이기 때문에 약 1.5% 정도 손해본 것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1.5% 벌고 여기서 1.5% 손해봐서 거의 재미없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많겠죠. 다음은 랜더 토큰인데요. 랜더 토큰을 그림을 보시면은 14일 여기가 블랙 선데이입니다. 블랙 선데이 이전에도 이건 한번 팍 떨어졌었네요. 여기서 판독 박스에서 구매 타임이 생겼는데 본전치기로 나와야 했죠. 수비 박스로 본전치기로 나왔고 다시 떨어졌다가 전고점으로 올라가지 않았는데도 다시 블랙 선데이에 폭락을 해가지고 다시 20%
판독박스에 의해서 역시 구매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구매 타이밍이 생겼고 다시 보온박스로 갔고 3시간 지나서 오쇼박스로 했는데 하나도 올라가지 못했네요. 하나도 올라가지 못하고 다행히 여기서 반 이상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서 리밋 체결돼서 여기서는 10% 이득이 생겼습니다. 10% 이득이 생겼는데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디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서 구매돼 가지고 여기서 손해보고 나왔다 라고 그리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 거래 자체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6% 판독박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반면교사로 지금 그려봤습니다. 이 정고점에서 구매 타이밍이 되려면 여기서 6% 이하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약 4.5%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6% 판독박스에 걸려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구매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매하지 않습니다. 구매하지 않고 여기서 손해볼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염두에 둘 건 지금 몇 번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추락했을 때가 알트코인 거래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냐 하면은 거의 모든 수호 세력들이 이때는 우리 코인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작전해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작전에서 가격을 올릴 때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정하는 작전은 여기서 20%다. 정고점이 아니라면 20%라면 좋다. 그걸 작전으로 인정해서 동참하마. 이래서 우리가 구매 타이밍으로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그림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온톨로지 가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선데이가 어딘가 한번 볼까요? 여기가 블랙 선데이네요. 여기서 급추락을 했었죠. 다 똑같습니다. 급추락을 해서 하게 되면 그 수호 세력들이 작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올리죠. 올리게 되면 그가 우리의 구매 타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구매 타이밍이 됐습니다. 구매 타임이 돼서 여기는 이제 보온박스로만 추격한다 그랬죠. 그래서 3시간 지나서 여기서 오쇼박스를 설치할 때 여기서 물려받았죠. 여기서 물려받아서 결국 10% 수익을 냈고 그 전에 여기서 한 6% 수익을 올려서 16% 수익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 다시 그려놨었는데요. 과연 이것이 맞는 그림인가 아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가 판독박스가 필요한 것이죠. 6% 판독박스가 여기에 떨어졌다가 6% 떨어졌다가 과연 올라왔느냐? 첫 보기에도 아실아실하죠. 여기가 10%니까요. 그러면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 여기는 20%고 그리고 여기는 12%니까 6%가 맞네요. 6% 이상이 맞네요. 그러면 이것은 6% 이상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매 타이밍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구매 타이밍이긴 한데 설치하자마자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손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결국 16% 이익을 보고 10% 손해봐버린 겁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정고점이 여기 형성이 되겠죠? 여기서 다시 본전치기 좀 하겠네요. 다음은 축구 구단으로 유명한 맨체스터 시티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블랙 선데이에서 여기서 추락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럴 때 모든 수호 세력이 있는 데서는 여기서 작전을 편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파악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찬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20% 판독박스에 의해서 여기서 설치를 됐는데 이게 뜻대로 올라가지 않고 한번 다운되면서 수비박스로 거래가 돼서 본전치기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6H 판독박스에 의해서 이것이 이게 6H 이상이란 말이죠. 떨어졌다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작전으로 본 겁니다. 작전으로 봐서 역시 여기서 정고점 이상에서부터 여기서 우리가 구매 타이밍을 본 거죠. 여기서 들어가서 3시간 후에 오쇼박스로 바꿔졌고
오쇼박스에서 여기서 거래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약 한 12% 수익이 생긴 것이죠. 블랙 선데이에 알트코인들이 추풍낙엽됐지만 모든 알트코인이나 토큰들이 다 이렇게 작전에서 빠져나오는 건 아닙니다. 튼튼한 수호 세력이 있어야 되죠. 튼튼한 수호 세력이 있어야 작전을 펴는 것을 우리가 동조할 수 있지, 수호 세력이 없는 데는 우리가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알트코인의 숙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팬들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블랙 선데이에 떨어졌고 우리는 20% 판독박스에 의해서 여기서 구매 타이밍을 잡았고 3시간 추격을 했고, 그 추격한 데서 전환해 가지고 오쇼박스로 전환을 해서 여기서 리밋으로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약 11, 2% 정도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전고점이 여기인데, 전고점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이 12%가 안 되는 지점이고, 이 지점이 6%가 약간 넘는 지점이니까 아실아실하네요. 약 6%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 떨어졌다가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좀 애매하긴 해도 작전으로 받고, 그리고 여기서 수비박스로 해서 거래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20% 판독박스에 들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한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구매 타이밍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제외된 겁니다. 이제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 코인이 수백 개가 있잖아요. 알트코인이 수백 개가 있는데 언제 이것을 찾아내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림 설정 같은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거래소의 알림 설정을 갖다가 잘 이용을 해야 이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예 이거 다 쳐놓습니다. 그냥 여기 떨어지면 20% 위에 대기 주면 다 쳐놔요. 그런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스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제거래소에는 국내 거래소보다 약 2배 정도의 그 알트코인 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작전 세력들이 우리나라하고 달리 작전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전하는 케이스가 국내보다 훨씬 많다. 역시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레버리지 적용이 국제거래소엔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레버리지를 사용할 때는 그 레버리지가 현물 거래가 아니고 파생 상품인 마진 거래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것은 꼭 아셔야 될 사항입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간과해서 안 될 것은 거래 로스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거래 로스가 심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손절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이 가격에 스탑 리미트를 쳐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손절하고 말았죠. 근데 어떤 때 보면 특히 이런 때 아까처럼 블랙 선데이처럼 빡 떨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 만일 이게 블랙 선데이처럼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손절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손절됐기 때문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거래 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래 로스는 거래 우선권을 먼저 쟁취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거래 우선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손절 거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아주 세밀한 스킬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연구하고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트코인의 경우에서 보게 되면 이게 다 캔들스틱 5분봉입니다. 5분봉이 촘촘히 다 연결되어 있죠. 근데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알트코인들 보면은 이게 듬성듬성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테니까 그런 것들은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는데 물리면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 거래 타임을 놓쳐서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 등락폭이 클 때는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습니다. 거래량이 많을 때는 거래가 된다는 뜻이죠. 이 알트코인마저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흐지부지하게 되면은 거래가 거의 안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작전을 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자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죠.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팔지도 못하고 물리는데 계속 떨어져 보십시오. 사람 미치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두 가지 주의할 점을 전해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강의로 흘러버리는데 다음 주도 지난 일주일간의 이슈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그게 선물 거래든 현물 거래든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하, 전쟁 이런 것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오늘 날짜로 제1차 하락세로 들어갔다고 했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은 이 하락세가 큰 의미가 없을 걸로 봐지지만 만일의 경우 전쟁이 발발했다. 그러면 2차, 3차, 4차 또 끝없이 추락하는 장세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조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인요다입니다.